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안내 드릴 게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교육 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올해부터 책이 바뀐 거고요. 근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지금은. 고학년이 될수록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미 적용됐으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개 학년씩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2007년 올해 1, 2학년이 되고요. 내년에는 1, 2학년 포함해서 3, 4학년까지 2개 학년이 더 추가가 되고요. 2009년 내후년에는 2019년 내후년에는 6학년까지 해서 초등학교 과정이 전체가 교육 개정안이 적용이 되고요. 중학교 과정은 2018년 내년부터 중1 과정하고 고1 과정이 달라집니다. 교과 과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 해는 중학교도 1학년 한 학년 더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한 학년 더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2학년까지 교육 개정안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전체 학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올해 17년에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인 학생은 18년에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2학년은 3학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9년에는 요 1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고 여기는 4학년이 되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2학년씩 되기 때문에 배운 과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과정이 크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거의 3학년까지도 거의 비슷하고요. 4, 5, 6학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5, 6학년 과정에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을 안 배우게 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는 교육과정에는 그것이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18년에 중1이 되고요. 2019년에 중2가 되고 2020년에 중3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는 1학년 아이들이 지금 2018년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중1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 학년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2018년에 중1이 되는 현재 6학년 아이들은 해마다 새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입시 제도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대학 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죠. 2018년에 고1인 학생은 2019년에 고2가 되고요. 2020년에 고3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 학생들이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교재가 바뀌는 거죠. 그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교육과정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 학생들만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교육과정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초등학교 기본 학습 난이도를 조절한다. 크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기본 틀은 유지되되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요. 초등학교는 수학, 중학교도 수학 이렇게 말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선택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뭐 심화 수학이라든지 실용 수학이라든지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는 고등학교 것에 대한 부분이 많겠죠. 그죠? 공통수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지는 것이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책 이름도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수일, 수투, 수원, 수투 이렇게 있고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있는데 공통 수학 부분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통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학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번 교과 과정이 되기 전에 이름은 공통 수학이었어요. 근데 이름만 수학으로 다시 고친 거죠. 거기에 집합이 다시 내려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통계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통계와 확률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일부분, 쉬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집합과 명제가 위치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 첫 단원이 집합과 명제였는데 지금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차이가 있고요. 수원은 지금의 수원과 달리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수열까지가 수원이 되는 거고요. 수투는 미적분에 해당하는 거죠. 미적분의 기본 단계. 그래서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여기까지 수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예체능까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있고요.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과 미분법, 적분 방법, 확률과 통계는 뭐 똑같죠, 그죠? 그다음 기하, 실용 선택, 경제, 수학과제 탐구 이런 것들은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초등학교 과정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학습량이 달라지고요. 위아래 편제도 좀 달라집니다. 학습량과 난이도 조정,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용을 조정한다. 조정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생활 중심의 통계적 소양 교육, 통계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늦었죠. 이미 대학에서 지금 통계학과는 수학 부분 중에서 통계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상당히 잘 돼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는 끝나가는 물이고요. 대략 한 10년 전에 대학을 갈 때 통계학과를 갔다면 지금 상당히 취업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와 연산, 이 부분이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식, 1차 방정식, 좌표 평면과 그래프, 그 다음에 기본 도형과 작도, 입체 도형, 그 다음에 평면 도형, 뭐 이렇게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나오고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게 나올 것이고요. 통계 부분이 원래 통계와 확률 부분이 2학기 시작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맨 뒤로 넘어갑니다. 맨 뒤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의 활용이나 함수의 활용, 또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의 활용과 함수의 활용에서 활용 부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없어진다고 해서 안 배워도 될까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이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활용 문제들이 대부분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다는 거죠. 고등학교에 가서 방정식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인데, 모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모아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한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달라졌고요. 여기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이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거죠. 고1 과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한 1차 부등식 정도까지가 미지수 한 개고 1차인 부등식 하나짜리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에서도 활용 부분은 많이 상쇄되겠죠. 그죠? 활용 부분은 많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가 일이 들어오네요. 그죠? 피타고라스. 중학교 3학년에 있던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1차 부등식에 그 중에서 연립부등식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이 배우는 이 과정이. 자, 요 밑에 부분은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죠. 피타고라스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피타고라스 부분이 사라졌겠죠. 그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식의 계산에서도 중학교 2학년에서 다항식의 곱셈이 3학년으로 갑니다. 다항식의 곱셈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개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하나의 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학년에 있던 곱셈 부분이, 다항식의 곱셈 부분이 다시 3학년으로 올라가고요. 이거는 교육과정 그 전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마 출판하시는 분들만 신나겠어요. 책만 이렇게 저렇게 내용만 바뀌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인데 100년 동안 계획을 이뤄서 하는 건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줄어드는 거는 조금씩 수정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3학년 과정의 곱셈 이 부분은 원래 여기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교과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 교과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요. 이게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인지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학년에 되게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연립 1차 부등식이 여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이제 약간 조정이 되는 건데 피타고라스도 내려왔어요. 피타고라스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걸 다시 여기다 끌어내려 놓으니까 3학년 과정이 너무 빈약해지죠. 내용 자체가. 그죠? 이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으로 살짝 내렸는데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 부분이 요 위치에 있던 부분이 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요게 1학년입니다. 자료의 해석이 여기 있던 것이 빠져서 뒤로 빠져왔어요. 확률과 그 기본 성질이 여기 뒤로 빠져왔어요. 대표값과 산포도 요 단원이 요 뒤로 빠져왔고요.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인데요. 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지지난번 교과 과정 할 때 사라졌어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얘가 있던 건데 없어졌어요. 지난번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교과 과정에서 다시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곱셈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나 상관관계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나 이런 짓들은 별로 할 짓이 아닌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은 혼란스럽고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이익 보느냐? 출판하는 사람들. 선생님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게 원래 있던 대로 있었으면은 신입 선생님이나 이미 뭐 연차가 꽤 된 선생님들이나 전혀 혼란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신입 선생님하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하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출판업자들만 신나요. 그냥 옛날 책 갖다 여기다 꽂아 넣으면 돼요. 옛날 내용 있던 거 그대로 꽂아 넣고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연차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형이 썼던 거나 누나가 썼던 것들을 동생들이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약간씩 수정되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약간씩 수정되는 거는 거기에 준해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전혀 책이 쓸데가 없어지는 거죠. 물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교육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있다가 5년 전에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은 다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자,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미리 조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근과 계서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이게 2005년에 교육 개정안이 계획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삭제가 됩니다. 활용 부분이 사라져요. 예. 이 활용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간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사라지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3개짜리도 사라져요. 3개짜리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개짜리 세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부분은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지고요. 질문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수,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다시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라 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중2의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중2의 다항식의 곱셈이 다시 원래 있던 중3 자리로 돌아간다. 꼭 이거 확인해야 되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자, 간단한 등식의 변형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하면 중2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등식의 변형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라진다. 그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등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활용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복잡한 건 누가 정하는 거지? 살짝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유형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과서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교과서마다 앞으로 출판될 교과서마다 지나치게 복잡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럼 배우는 사람들은 또 혼란스럽습니다. 에?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그러면 이것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요. 곱은 4예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걸 다루지 않아요. 계수의 관계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서 두근의 합을 구해라. 두근의 곱을 구해봐라.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질문해요. 왜냐면 근을 구해서 직접 더하면 되니까.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선생님들이 변화시켜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서하고 관계없이 수학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수학의 어떤 단계를 전체를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활용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빠지겠지만 이것이 어떤 변화를 주느냐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함수에 관한 내용도 있죠. 그죠? 함수에 관한 내용도, 정비례, 반비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간다. 이게 원래 또 여기 중학교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정비례, 반비례를 다시 중학교로 보낸대요. 그래프의 이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죠. 2차 함수 중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2 과정에 함수의 정의 도입. 자, 이것은 상당히 난해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자, 사라졌던 정의역, 공역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이 다시 출현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함수 무대에서 사라졌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라졌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하시는 거죠.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이런 부분이 함수의 정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변형된 평면 도형의 넓이나 둘레의 입체 도형 건널비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 자, 복잡하게 변형된, 얼마나 복잡하면 교과 과정에 못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복잡하면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애매한 표현이에요. 자, 중3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2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원주각의 활용 부분이 약화된다. 원주각의 어려운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원과 비례는 다루지 않는다. 원과 비례는 왜 다루지 않을까요? 원과 비례는 빠진 겁니다. 원주각의 활용, 이렇게 중3 과정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입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입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갈 때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가게 될 때 중3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는 여기서 끊었어요. 자, 이렇게 입시 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특목고의 입시 제도가 부활할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이 많이 있던 부분을 확실히 여기다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용인이 되게 됐어요. 법규가 바뀌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이 이 부분을 일찍 끝내고 고등학생처럼 선행학습으로 이 부분을 끝나고 입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가 다시 살아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 중학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확률 통계, 여기 확률 통계 부분이 나오네요. 확률 통계. 뒤로 갔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중1의 도순보표에서 평균 구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던 부분인데, 상관관계가 다시 들어옵니다. 추가가 원래 있던 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PC,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생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한다라는 건데, 통계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영역의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확률 통계를 먼저 배우고 기하 파트로 넘어갔었는데, 기하 파트가 먼저 되고 확률 통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 과정이 달라진다. 중학교 과정이 여기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은 공통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공통 수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통 수학이 있다가 없어지고서 다시 옛날에 없어졌던 걸 다시 여기다 꽂아 놓고서 그냥 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에 대한 사칙형과 인수분해 복잡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인수분해가 강화된다는 거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뭘까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부등식. 자, 이렇게 중학교에서 올라온 부분이 여기에서 섞여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해 방정식과 도형의 이용, 기하까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수학이. 자, 이거 원래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 수원이었는데 이 수원 부분에 원의 기호가 사라지고 수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원이 수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자, 공통 부분의 수학에서도 집합과 명제가 여기 다시 들어왔죠. 그죠? 이 부분이 집합과 명제가 들어왔어요. 집합과 명제가 이 안에 들어왔고요.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중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순열 조합까지 이게 다 경우의 수에 관한 얘기니까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는 건 안 나오고 경우의 수까지만 수학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는 뭐 아까 들어왔다 내려갔다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수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원이 옛날 수2에서 수1으로 내려오겠죠. 지수로그와 삼각함수와 수열이 수원이 됩니다. 그죠? 수열. 자, 그 다음에 수원의 변화는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들어온대요. 이거 사라졌던 거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죠. 심화에 있던 것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시 내려옵니다. 중학교에서 삼각비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뭐 연금의 일시불이나 그 다음에 기말불, 뭐 대출금 상환 같은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아,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2와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일반적인 선택 과목 미적분 선택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 문과 쪽에서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문과 쪽에서도 미적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도 배우게 되는 거죠. 확률 통계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기하와 그 다음에 공간 벡터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실용수학, 여기에 이제 앞에서 있던 활용들이 여기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있던 활용들, 활용들이 여기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수학, 그 기말불 뭐 있던 게 여기 오겠죠. 수열과 금융. 자, 그래서 뭐 미분과 경제, 한계 생산량, 최적성과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산 수학에 있던 것들이 또 이리 또 넘어 들어오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 같으네요. 단원들을 보니까. 자, 그래서 아주 뭐 교육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거지 같습니다. 거지 같아요.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교육 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교수들의 수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뭐 바꾸는 건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만약에 지난 교육 과정에서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확 달라지겠습니까? 지난번에 지가 한 건데 어떻게 또 바꿔요? 못 바꾸지. 최소한 수정을 하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했던 놈은 빼고 이번엔 딴 놈이 하는 거예요. 딴 놈이 하니까 지난번은 꽝이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 그 과정을 정리를 하고 개편을 하면 이건 매일 똑같죠. 들어갔다 나갔다 고쳐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됐다가 그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하는 담당자부터 모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이 무슨 장난입니까? 바꿨다가 다시 원상대로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지금 20년, 30년째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짓거리.
어? 가장 잘한 거는 조금씩 난이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춰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바꾸면 안 돼요. 어?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이런 문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뭐냐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뭐고. 애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애들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장난치는 거. 연구를 지랄났다고 연구를 합니까? 연구하면 뭐 합니까? 그전에는 연구 안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 개정을. 연구해가지고 없애고, 연구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하고, 그럼 그 연구는 뭐 한 거야? 지난번 연구는 뭐고, 이번 연구는 뭐예요?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중학교 2학년, 저는 이제 중학생들을 주로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중학교 2학년은요,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더 늘었어요. 피타고라스라는 단원이 들어가서 무지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지금 다시. 부등식이 찔끔 잘라내고 다시 거기다가 피타고라스를 넣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붙들고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담을. 정상적이 아닌 거죠.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부담을 줄여주란 얘기고, 학부형들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가 그 부담을 줄여주란 얘기인데, 어려운 내용은 줄이고 단계는 늘었어요. 단계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만 힘든 거죠. 장난치고 있습니다. 장난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교육과정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그죠? 욕을 하면서도 해야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 하여튼 현재 중학교 1학년 아니죠. 6학년. 현재 6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해마다 새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재 중3 아이들은 내년부터 해마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수학을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1년씩 변화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은 근데 2년씩 변합니다. 2학년씩 묶어요. 1, 2학년을 묶고 3, 4학년을 묶고 5, 6학년을 묶고 2학년씩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양이 줄어드니까 잘 기억을 하고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수학 공부를 하는 방식은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달라져야 됩니다. 선행 위주로 공부하던 부분을 다시 털어야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단계가 쉬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쉽게 했거든요. 활용 부분이라는 부분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뭐냐면 유형이에요. 유형 책들은 다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집 같은 것들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 활용되는, 개념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유형으로 이루어진 그 책들 많죠. 책들 많습니다. 유형으로 이루어진 책들.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들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랑 좀 별개의 것들이다. 그리고 문제 위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지금 내용 위주로 다시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개념과 연관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책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도 학원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문제집에 짧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개념이 끝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문제 풀라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애들한테 문제 풀라 그러고 그거 풀어서 채점에서 틀리면 다시 해라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개념을 배워야지 자기주도가 되는 거지.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서 지금 자기주도 학습,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눈치 보면서 공부하게 돼요. 눈치만 보게 돼요. 요렇게 해서 틀렸네?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서 틀렸네?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치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걸로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걸로 남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 자기 걸로 남아요. 모르는 아이들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눈치 보면서 그 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포자가. 마치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토론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좋은 선생님들은 다 과외나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좋은 선생님을 쓸 수가 없고 좋은 선생님을 쓸 수 없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허약해지는 거죠. 아주 혼자서 공부해도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고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나?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1시간 내내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개념을 책에 있는 내용 쭉 읽고 이런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예제 풀어주고요. 선생님이 예를 만들어서 정리해주고 질문할 때 거기에 걸맞는 예를 만들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센 수학이나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책 있잖아요. 그죠? 예.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런 책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학원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수학을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개념을 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서 틀린 걸 고쳐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고히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수학 공부가.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하려고 알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 책 배우고 풀고 동그라미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하면 그것이 잘 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알기 위해서 수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하는 아이들 보면 중학교 1학년 아이 데리고 고등학교 수학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수원 수투 막 넘어갑니다. 알아들어요 막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게 다인가요? 알아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책 아닌 다른 문제 주면 한 개도 못 풉니다. 한 개도.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그런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구나. 반복. 또 개념이 똑바로 정리되지 않고서 반복하는 것은 아이들을 힘들게 공부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에다 슬로건 건 게 뭡니까? 개념이 강하면 사고가 자유롭다. 개념 설명을 한 단원에 대해서 2시간, 3시간씩 개념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예제 가지고 듣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발레들을 던져주고 그래서 아이들 틀리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개념이 무슨 내용 말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말해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힘들게 가르치고서 수학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교육 개정안이 달라지면서 교육 개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개정안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학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올려놓은 생기초 개념 특강,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내용 자체가. 이게 뭐 나올까? 그죠? 자, 여기에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서 긴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 설명하는데 39분 걸렸어요. 40분 걸렸어요. 요 내용 설명하는데, 그죠? 여기 이 내용 설명하는데 되게 빨리 넘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 소금물 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몇 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곱셈기호 생략하는 것도요, 애들 짧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짧게 읽어주고 끝입니다. 읽어주고 끝. 내용 읽어주고 예제 하나 안 해주고서 내용 읽어주고서 밑에 있는 문제 풀라고 해요. 그 문제 선생님들이 풀어주거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점점점 학원이 됐든 공부방이 됐든 점점점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강의된 걸 보는 거죠. 개념 설명을. 그 개념 설명을 보고 학원이나 여기에서는 그걸 보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들 뽑을 수가 없으니까.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학원 선생님들 급여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모이니까. 애들은 자꾸 줄어들고 학원은 이미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나눠 먹기.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학원 같은 데서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선행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1년 동안 한다고 치면 누가 다니겠습니다, 거기를. 그죠? 누가 다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지치지 않고 공부를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착각들을 해서 반복해서 많이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하게 만들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요. 운동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선수하려면 체력이 길러져야 돼요. 수학 공부를 취미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서 반복 스르륵 해가지고 해도 돼요. 취미로 하려면. 근데 수학이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취미로 할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수학 가지고 경쟁하는, 수능 시험 보고 입학 시험 보고 뭐 본고사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과목인데 그걸 기초훈련 탄탄히 하지 않고 하니까 문제죠. 선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선행할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쬐끔 하면 되고요. 중학교 1학년 데리고 선행할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행한 거 가지고 버티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선행하면 됩니다. 조금 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선행이 되죠.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중학교 3학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다 끝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되면 고등학교 거 배우면 선행입니다. 그죠? 그 정도 선행해도 1년 선행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고 그냥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선행에다가 반복을 들이다 시키니까 아는 게 없이 계속 힘들게 공부하는 거죠. 힘들게. 기초가 탄탄해지지 않으니까 힘들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얘기 길어졌네요.
자,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교육 개정입니다. 교육 개정. 내년 중1부터는 교과서가 달라진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고1도 마찬가지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미 올해 바뀌었고 3, 4학년은 내년에 바뀐다. 그렇게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면서 쉬워진다고 하는데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개념에서 좀 더 학원들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점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잘 가르치던 선생님들,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던 한 10년 차 이상 된 선생님들, 그리고 개념 설명 잘 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다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하던 소위 거꾸로 수학교실 이런 거 자습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 그거는 자기 의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시키면 언젠가는 잘하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시키면 언젠가는 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고3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그게 문제고, 그 전에 나가 떨어질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개념 정리가 똑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선생님의 코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용을 정리했을 때 선생님이 그 발예, 틀린 예나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지식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동영상 쭉 보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OX 하면서 계속 틀린 거 다시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참 잔인한 거죠. 잔인한 공부 방법입니다. 잔인한 공부 방법.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면서 너무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기초 개념 강의를 듣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기초 개념 강의를 지금 제가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이 출판사하고 문제가 살짝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한 문제죠. 출판사에서 이 책을 쓰지 못하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유료로 돈 받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념 강의를 다시. 자, 그래서 책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교육 과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 강의가 지금 멈춰진 상태고요. 내년 1학년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은 사실은 열심히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커스를 한쪽에다 맞춰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교육이 개정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광범위하게 폭넓게 수학 공부를 한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선행보다는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화 공부. 선행보다는 어려운 수학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권이라기보다는 단계를 높여가면서 책을 한 2권, 3권 정도씩은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선행할 시간에 심화를 해라.
그러면 뒤로 갈수록 점점점 강해지고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기 때문에 기술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체력을 안 기르고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죠? 병이 오고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운동할 때랑 똑같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들고 자꾸 기술을 가르치면 결국은 프로 선수 되기 전에 다칩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걸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욕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